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0월 셋째 주 월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가자지구 남쪽에 이집트 통행 재개를 위해 일시적인 휴전을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휴전이 지속되는 시간은 명확하지 않지만 수시간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 속보가 전해지면서 양시장 낙폭을 줄여가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0.81%, 코스닥은 1.49% 하락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와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러한 이벤트들 한 주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9월) 이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골라주신 종목들 상승률 어땠는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상승률 탑5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 힌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디지캡 최고가 기준 9.77% 상승률 보여주며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화학제품 제조 사업을 영위 중인 OCI홀딩스 상승률 21.61% 달성하면서 4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TCC스틸 매수가 6만 300원 기준 22.06% 상승 보여주며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국제유화, 국제유가 급등 속에 최고가 기준 29.12% 상승 보이면서 2위에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줌인터넷 최고가 기준 상승률 32.43% 달성하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힌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입니다. 정보보안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하반기에도 영업이익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에너지 관련주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휴전 속보가 나오면서 조금은 윗골이 달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테마주, 전쟁 테마주 변동성이 심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런 테마주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우리 전쟁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테마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죠. 마지막에 결국엔 휴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힌트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뭡니까, 앵커님? 이 다음에 들어올 글자가 무엇이죠? 전입니다. 무슨 전입니까? 전쟁할 전. 부추전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이 휴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테마성이 뚜렷한 종목군들 뭐가 있습니까? 방산 관련주 있죠. 그리고 금 관련주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 관련주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방산 관련주는 빅텍이 주도할 겁니다. 그리고 금 관련주는 엘컴텍이 주도하겠죠. 하지만 유가 관련주들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종목이 더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숨고르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나타난 이 휴전이 무엇 때문에 나타난 휴전이기에 수시간에 그칠 것이다라는 판단과 분석이 나왔을까요? 우리 앵커님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이집트 통행 재개를 위해 일시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휴전을 너무나 길게 지속할 만한 명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 통행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건데, 자, 한 가지입니다. 민간인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지 않나, 그래서 통행을 잠시 열어둔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오늘 결국에 시간외 단일가와 장후 시간외에서 수급이 몰릴 가능성 또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이미 1차적인 상승을 보인 이후에 일제히 모든 종목들이 조정 구간을 다 거쳤습니다. 조정 구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마지막 장이 끝나갈 무렵에 나온 악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악재는 아닙니다. 전쟁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을 매집하고 계시는 분들께만 악재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에서는 호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재로 판단했을 때에는 지금 이 악재가 결국엔 수시간 안에 해소가 될 가능성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장후 시간외와 시간의 단일가에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매집하고 오늘이 지나기 전에 휴전이 다시 풀려버린다면 내일 시초가는 얼마에 형성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핫다와 마찬가지의 상황도 연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민간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인지, 그리고 그것이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주가 위치로 봤을 때 꽤나 큰 폭으로 장 막판에 흘러내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박스를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시간의 단일가와 장후 시간에서 관련된 종목들 매수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있어서 코스닥이 마지막에 상승해준 이유는 휴전 관련된 이슈였었죠. 그러면 개별주들은 오히려 휴전 관련 이슈가 호재입니다. 근데 반대로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들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은 이 시장 상황에서 한 가지, 매번 말씀드리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11월 중순까지는 지수와 개별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팔아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매도하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 우크라이나와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로 인한 수혜를 받았던 종목 분명히 존재했었죠. 마찬가지의 상황 연출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휴전 또한 얼마나 짧은 시간 혹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질진 모르겠지만 지금 양국의 대립 형태가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는 것처럼 매우 안 좋습니다. 이 안 좋은 감정선상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무엇입니까? 차트를 어떻게 그리는 게 이쁠까? 그리고 이 차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개인 투자자들을 더 많이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인가? 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수급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온 이 기회를 세력들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력의 결과가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휴전이 다시 풀린다면 내일 시장 다시 한번 주도하게 되겠죠. 물론
전쟁에 대한 이슈로 시장이 주도되게 되면 결국엔 개별주들에 들어가 있는 수급들이 이탈하면서 주가와 지수가 빠져나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지속성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시장은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휴전이 풀린다. 그러면 오전 시장에 갭들이 뜨겠죠. 그러면 그 갭들이 뜬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셨던 종목 시초가에도 진입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특별한 이슈 없이 결국엔 휴전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시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극동유화입니다. 너무나 애석하죠? 왜입니까? 오늘 이 종목 휴전에 대한 이슈가 없었으면 오늘 종가 베팅이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종가 베팅을 통해서 갭 투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었었는데 그 이유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0월 4일에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틀의 시간을 더 공들인 이후에 6일 날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종목이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연출됐습니까? 주말간에 전쟁 이슈로 인해서 월요일 날 급하게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리고 10월 10일 날 메가토르 중기로 포착할 수 있는 중장기 포지션으로 진입하는 메가토르 기법으로 종목이 포착이 돼서 매수하고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유가 관련주와 정치 테마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정치 테마는 지금 안 봐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 상승의 여파로 종목이 주가가 급하게 올라갔었던 과거 시점과 지금 오늘의 차트를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차트의 위치가 많이 다르죠. 오늘은 음봉으로 끝이 났지만 많이 다르단 말입니다. 왜 달라졌느냐? 결국 휴전에 대한 이슈 때문에 달라졌는데 자, 처음 포착했었던 가격 3,640원이 바로 이때의 양봉입니다.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다음 날이 아니고 하루 더 지난 이틀째에 우리가 종가 베팅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여기서 제가 지켜본 것은 단 하나. 검은색 저항선, 검은색 지지선을 이탈하느냐 아니면 이 가격을 지켜주면서 재차 반등의 실마리를 풀어냈느냐. 그것만 지켜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도 캔들이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오늘 주가가 상승하면서 오전장에 그리고 점심이 끝난 1시까지도 상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이 파란색 저항선은 무엇이죠? 파란색 저항선보다 캔들의 양봉이 더 높이 뜬다면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날 갭도는 상승 또한 가능한 추세가 상승 전환하는 그리고 전고점까지의 거리가 짧아지는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했지만 지금 당장에는 휴전에 대한 이슈로 차트가 붕괴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트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날이 올 수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유념해 두셔야 되는 건 파란색 저항선 위로 윗꼬리가 달렸죠. 그러면 이 상황에 윗꼬리와 5,160원 전고점까지의 거리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진입하는 것은 전고점을 돌파할 때 혹은 휴전에 대한 악재로 주가가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인 검은색 지지선까지 내려와 주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이미 3차 분할 매도가 모두 끝났죠. 1차 5%, 2차 검은색 저항선, 3차 파란색 저항선인데 모두 다 넘어갔습니다. 오늘 날짜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물량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이 결국엔 한 가지셨을 거예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날
지속적인 상승 가능하니까 홀딩. 하지만 지금 차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트가 붕괴됐습니다. 악재로 이슈로 인해서 붕괴가 됐다 하더라도 붕괴가 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며칠 더 지켜보시면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단 하나 5,160원 혹은 박스권의 하단이 되는 검은색 지지선에 닿을 때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6일 CNS인데 6일 CNS는 9월 25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었고 10월 10일 날 리뷰를 한번 했었던 종목입니다. 리뷰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데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고 모바일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의 IT용 커버 글라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설명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올해 2분기에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자 이유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 오늘 다시 이 종목을 리뷰하느냐. 리뷰할 때 그냥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종목 여러분들께 자랑하려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진입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일 CNS는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가져 나온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자리는 단 하나겠죠. 어디입니까? 바로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수익을 한 번 더 챙겨갈 수 있느냐. 단기성 매매입니다. 단기성 매매지만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자산의 증식 효과는 더 없겠죠. 그래서 6일 CNS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무엇으로 확인했습니까? 분명히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까지만 해도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의심스러웠는데 오늘 제가 이 차트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아래 꼬리가 긴 위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형 도지 형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점차 주가가 올라가더니 결국엔 양봉을 만듭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거래량을 줄이면서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양봉이 나온 자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파란색 저항선 위에 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래 꼬리가 달렸다라는 것, 이 가격은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언제 확인했느냐? 바로 오늘입니다. 아래 꼬리가 달릴 때에는 무섭죠. 왜? 그 아래 꼬리 이상 주가가 하락할 때에도 똑같은 방향성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로써 총 3일째 아래 꼬리가 달렸고 캔들이 몸통이 결국엔 윗꼬리보다 길게 달리는 거기 한 가지 더 거래량까지 줄어든 이 캔들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나타냅니까? 상승의 전조 현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6일 CNS를 리뷰 다시 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된다.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냐? 얼마나 올라갈지는 알 수 없겠지만 5,690원 전고점 부근 혹은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 시점을 단순하게 5,6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봤을 땐 5,50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 있겠습니다. 그러면 5,500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도하는 자리는 5,45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왜? 5,690원을 넘어가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마지막 스퍼트를 보여줄 텐데 그러기 위해선 5,690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올려야 됩니까? 최소한 5,590원까지는 올려야겠죠. 그런데 5,500원의 라운드 피겨를 너무 손쉽게 올려버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종목에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운드 피겨에서 부딪히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나 한 번 더 올라갈 힘이 있어라는 수급을 끌어일으켜주면 그때 진입하는 그 수급이 바로 물릴 수도 있는 개인들의 매수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안전한 자리에서 매도를 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죠. 지금 현재 주가는
5,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최소 12%의 수익은 눈 감고도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인데요.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인데 리뷰 종목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만나보셨는데 10월 6일 날 토르신호가 포착이 됐었고 10월 10일 날 방송에 나와서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TCC 스틸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전기차 원통형 배터리 캔을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2차 전지로 바라보지 않아도 전기차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음에 있는 뉴스가 아니고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19일에 상장 예정인 신성 ST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죠. 그런데 일반 청약 18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증거금이 12조 3천억 원이나 몰렸습니다. 그 말은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우리는 기다려볼 수 있겠죠. 뭡니까? 상장 이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재료의 소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19일 시초가가 형성되고 5분, 길면 30분 안에 종목을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더 지켜봐도 될지에 대한 판단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료가 소멸되기 바로 전날은 18일이죠. 그러면 18일 날 과연 TCC 스틸의 주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왜? 더 큰 폭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주가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횡보해주는 위치가 매우 이뻐야 할 텐데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이 모양이 제가 봤을 땐 너무 이쁘단 말입니다. 그 이유, 최고점이 75,300원인데 18일이나 아니면 상장 예정일인 19일 날 시초가에 갭을 띄우거나 아니면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TCC 스틸은 한 번 더 기술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리뷰 종목으로 설명드리면서 진입할 수 있는 관점 또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리는 바로 토르신호가 포착이 됐었던 황금색 수평 지지 저항선까지 주가가 내려와주면 좋겠지만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강력하게 음봉을 만들면 기한이 얼마 안 남았죠. 그 안 남아있는 기한 동안 반대로 급하게 양봉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TCC 스틸의 세력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해당 가격 구간에서 하루 정도 더 박스권을 그리면서 양봉을 만들고 그리고 다음 날 양봉을 뽑아낸 다음에 19일을 맞이한다면 지속적인 상승의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개인 투자자들을 꼬실 수 있겠죠. 어디까지? 최소한 75,300원까지.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토르신호가 포착됐었던 종가를 이탈할 때 남은 물량 손절하면 그뿐입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내일 시장에서 TCC 스틸의 주가가 시가 기준입니다. 갭이 떠도 상관없이 시가 기준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종가를 형성한다면 TCC 스틸은 그 자리가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 유정앵커님을 통해서 제 선물 하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죠.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저 오색선, 나도 한번 차트에 나타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 수식 받아가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수식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이 수식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경계심을 가져야 할 우리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대응 전략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장바구니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장바구니 종목인데요. 더존비즈온입니다. 더존비즈온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셨을 때에는 야, 이거 매매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정보 보안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중에 지금은 정보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성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사이버 안보,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시사를 하는 것인데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했었던 현 대통령의 발언이 한 번 더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속적이었습니다. 매번 계속적으로 선거철에도 유세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언급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필수 요소인 ERP 관련해서는 국내 중소기업 ERP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입니다. 그 말은 다른 종목들 중에 정보보안 관련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만 스마트 팩토리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의 시장이 한 번 더 도래한다면 그때는 정보보안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는 잣대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정보보안 관련주들만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관련주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 참 이게 좀 어렵네, 애매하네, 난해해야 돼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종목.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그리고 지니어스 한 가지 더 C큐브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상장된 지 이제 11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위치도 지속적으로 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 고점은 상장 첫날 69,900원이 끝이었던 종목입니다. 어떠한 잣대로 봐도 이 종목은 매매하기에 매우 위험하고 무섭겠죠. 그래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우리가 볼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지니어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세를 만들어냈죠. 만들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지금 이 움직임은 나 당분간 박스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것은 한 가지. 저점 구간을 과연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핑크색 지지선 아래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해서 한 번 더 상승할 때 매도하는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는 종목이냐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정보 보안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을 딛고 상승할 가능성 있지만 여기에서 지니어스를 먼저 보시기 이전에 더존비즈온의 차트 또한 같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니어스만 간다고 가느냐? 아니죠. 관련주들의 움직임 또한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C큐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C큐브는 동전이 됐었던 이력이 있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권의 바닥 구간에서 중단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C큐브는 매매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을 찾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스권의 중단 아래에 있는 종목은 언제든 박스권의 하단을 이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위험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C큐브는 정보 보안 관련주들을 지켜보신다면 그중에서 매매하면 안 되는 기업 중에 두 번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더존비즈온을 보여드릴 텐데 더존비즈온은 어떻느냐?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한번 움찔하면서 나왔던 이 가격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격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입니까? 이 가격은 결국 52주 신고가가 될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이 종목도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방적이실 거예요. 그런데 주가를 올렸었던 그리고 주가가 내려왔었던 해당 가격 구간 이전에 지금 이 움직임을 120일봉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무언가 박스권에서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처럼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박스권의 하단에서 핑크색 지지선을 한 단계 올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모멘텀이 CQ보다 조금 더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권의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장바구니로서는 손색이 없는 장기적으로 11월 중순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지니어스와 마찬가지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손절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손절은 25,200원, 즉 25,000원 라운드 피겨를 이탈할 때 손절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쏘카입니다. 쏘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접하고 계신 기업일 거예요. 자율주행, 이건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렌터카 회사인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제주도에서 국내 최장거리 유상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지금 쏘카의 주가를 상승시켰던 건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이 더 큰 것은 이것입니다. 경영권 분쟁에 따른 분쟁 가능성에 따른 주가의 변동폭이 커졌다는 거죠.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는 변동폭이 커지는 상황이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목이 집중되면 그때 들어오는 수급을 잘만 이용하면 쏘카가 지금까지 주가의 위치가 어땠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지만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변동폭을 확대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수급을 만들어낸다면 그때 자율주행 관련주들과 같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자율주행 관련주는 에이스테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퓨런티어 등이 있는데 에이스테크는 오늘 시장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제가 글귀를 하나 써왔어요. 이 글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릴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것처럼 주가를 올렸는데 이때 이빨이 빠져있는 구간이 있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빨이 빠져있는 이 구간이 무엇이냐면 권리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던 최근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도 결국에는 바닥을 다시 경신하고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그리고 주가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낮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권리 매도로 인한 급락인데 유상증자한 자금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모든 자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청약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던 거예요. 그런 악재가 있는 상황에 자율주행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회사의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결국에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더 커진다 하더라도 에이스테크는 지금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이제 35거래일째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어디였습니까? 바닥은 상장 첫날, 그리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3만 원이라는 역사적 신고점을 만들고 지금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켜봐야 되는 건 단 한 가지. 상승 첫날의 저점, 즉
전저점을 이탈하느냐 아니면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다시 반등하느냐, 그리고 반등할 때에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뭐와 관련된 종목입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가장 밀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전저점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탈하게 되면 더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아서 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고수하고 현재 상황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종목.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서 매매하기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자, 그다음 퓨런티어는 어떻습니까? 405일. 그나마 봐줄만한 1년 반 정도 된 기업인데 어떻습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도모했었죠. 세 차례나.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어땠습니까? 모두 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바닥은 지속적으로 그 자리 그대로.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왜? 바닥이 조금 높아졌죠? 높아진 상황에서 전고점까지 도달한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3번이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박스를 그렸던 이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 전고점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가격 구간에서 진입해 볼 수 있겠구나. 왜? 바닥이 높아졌으니까. 그만큼 더 올라갈 가능성 있을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진입하게 될 경우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진입하는 자리는 분명히 옳았을 거예요. 맞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내려온다면 우리는 바닥이 만들어졌었던 해당 가격이 박스권의 하단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거죠. 낮추시고 탈출이 아니라 약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리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진입할 수 있는 기업. 퓨런티어입니다. 자, 하지만 퓨런티어는 마찬가지로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뿐이에요. 자, 3번째, 이제는 쏘카입니다. 쏘카는 283일이나 됐죠. 그런데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된 상황에 주가의 위치가 안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이유.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저점을 이탈하고 최근에 한 번 더 이탈하면서 11,37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이슈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이슈 두 가지로 올라갔는데 경영권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만 나와준다면 쏘카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까지 열려 있겠습니까? 바로 과거 시점의 박스로 볼 수 있는 이 박스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려 볼 수 있겠죠. 그 박스권은 결국엔 토르 신호가 포착됐었던 황금색 빗기둥의 과거 자리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문턱을 더 넘어야 됩니다. 바로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날 파란색 저항선을 지켜주는 양봉이 나와야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쏘카가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그 말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쏘카는 한 번 더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쏘카는 진입해서 과거 시점의 토르 기법의 상단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저항을 맞았었던 해당 가격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진입해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 정도로만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충분히 단기간에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쏘카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진입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가서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두 번째 선물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토르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 필요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조건 검색식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만의 시그니처 기법인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오색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오색선이 요즘에 너무 잘 맞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가 되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설명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하락을 끝내고 첫 번째 바닥을 디딘 이후에 상승을 보여주는 두 번째 자리 아래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 자리는 진입할 수 있는 저점 구간. 언제? 왜? 상승 추세로 전환된 상황의 저점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진입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두 번째,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저항을 받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가는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자리로 판단할 수 있는 캔들의 모양이 나와준다면 그 자리는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매수 진입 자리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선이 하나 있고요. 이 수평선은 지지 저항선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빛기둥이 내려옵니다. 이 빛기둥은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짜를 우리가 차트를 돌려볼 때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빛기둥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 지지저항선과 마찬가지 포착된 날을 우리가 빠르게 캐치해서 알아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형광색 빛기둥까지 연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지와 저항선인데 지지와 저항선은 언제든지 지지선이 되기도 언제든지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선이지만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는 섣부른 판단을 통해서 진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입을 할 때 검은색 지지저항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는 종목을 진입하셔서 저항선의 가격을 매도 시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매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지지저항선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에 매매를 하시면 리스크가 심리적인 압박이 오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항선 가격까지 올라가면 매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마음 편한 매매가 가능하시다라는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의 지지 저항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지가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금세 주가가 다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던 종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실 수 있는 지지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토르 기법의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해서 우리는 기준봉을 찾아내죠. 그런데 그 기준봉의 원칙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 그렇게 기준봉을 포착한 다음에 결국에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는 어디냐?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빛기둥이 포착된 날 진입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과거의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이 기법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떠한 모양을 보여주기에 대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실 거예요. 평소보다 갑작스럽게 터지는 거래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투매를 조장할 수도 있고요.
차익 실현 매물들의 물량을 소화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캔들 기준봉이 나온 이후에 양봉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왜 기준봉에서는 매매를 했는데 기준봉에서는 매도가 나와서 거래량까지 붙었는데 왜 기준봉 다음에는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매도하는 행렬이 부족한 것인가? 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의 결과는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을 만든 주체가 세력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거래량에 마찬가지 캔들의 상승을 보여준 것 또한 세력들의 장난질일 가능성이 있다. 왜? 매물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 2개 또는 3개 안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캔들의 모양이 나와준다면 세력들도 한국 사람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빨리빨리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캔들 2개 또는 3개 안에서는 상승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이끌어낸다라는 겁니다. 그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보유 중인 뉴스가 있다면 그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유 또한 이런 과정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건드려 봤는데 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일정 부분 매집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가를 상승시켜서 수익으로 전환시켜야겠죠. 전환시키려면 해당 종목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만큼 있는지를 미리 노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확인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기준봉이죠. 이 기준봉에서 확인을 해보니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주가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는 내세울 뉴스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뉴스라면 3거래일 이내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그러면 기업조차 아직 확실히 판단되지 않은 그 내용을 세력들이 미리 알고 확률 싸움에 투자했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이 뉴스, 이 공시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 지금부터 주가를 한번 올려서 물량을 한번 수익을 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이 의도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법은 바로 토르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준봉의 종목을 그리고 기준봉 이후에 나오는 이런 캔들들의 움직임을 차트를 보시려면, 차트를 공부하시려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려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볼 텐데요. 마무리하기 이전에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마지막 제 자료집 받으시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만의 종목 판단 기준부터 기술적 분석 그리고 매매 기준까지 모두 다 들어있는 이 자료집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도요. 이 자료집 받아서 매뉴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존 비즈온입니다. 정보보안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국내 중소기업 ERP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쏘카입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주로 제주도에서 국내 최장거리 유상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쉽고 확실한 종가 베팅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가 베팅에 대한 자세한 안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